지금 소득세를 많이 내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매도시 내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더 부과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용주TV 강훈수입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에 질문 남겨주신 것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구독자분들이 질문 남겨주신 거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법인으로 주택 매수 시 취득세가 12%로 굉장히 세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자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모두 새로 건축하시고 장기 임대 사업을 하시는 걸까요? 매니저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 가세요? 질문에 대한 내용 모르세요? 이 사연 주신 분도 정확히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데, 법인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신축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축으로 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세요. 정리를 한번 드리면, 일단 주택의 취득세가 굉장히 좀 복잡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 복잡해진 이유는 뭐 아파트 가격이 막 급속도로 상승하면 정부에서 규제책을 만들고 다시 다운시키려고 하고, 또 너무 내려가면 또 다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정책들 때문에 혼란스러울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땅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취득하거나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다 냅니다. 근데 그 중에 주택 취등록세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오늘은 주택 취등록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취등록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각자 납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취득세만 남고 등록세는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를 낸다는 거는 보유시,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지불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취득세만 내냐? 그게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라고도 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냅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합쳐서 내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농어촌 특별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안 내고 그 이상의 주택에서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평수죠. 85제곱미터 그 이상만 납부하는 거다. 그래서 취득세에다가 농어촌세를 또 내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도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농어촌 특별세는 85제곱미터 이상만 내는 거니까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취득세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6억 초과시 3%, 1주택자인 경우에 3% 내고 6억 이하인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사이에는 뭐 취득가액의 3분의 2억 원 마이너스 3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는 뭐 이런 어려운 계산법이 나옵니다. 단순히 그냥 1주택자는 조금 내고 2주택자인 경우에는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8% 내고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3%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3주택자인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는 12% 내고요. 비조정지역에서는 8%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법인은 어떨까요? 법인은 그냥 12%를 부과합니다. 최대 구간. 그러니까 조정지역의 최고가 12%잖아요. 12% 구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도 12%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1, 3, 8, 12 이렇게 나가는 거고,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 8, 12 이렇게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정지역에서는 3주택자부터 12% 최대 과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주택을 취득할 때 임대를 목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데 취득세를 12% 낸다는 거는 이건 너무 과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그러면은 1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 엄청 많은 거죠. 그것만 내는 게 아니고 농어촌세하고 지방교육세까지 낸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납부하게 되니 실제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이 너무 많지 않나? 그걸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게 내면서 투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대부분 저처럼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세요. 법인으로. 거의 신축하기보다는 매입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매입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물론 12%를 부과해야 해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 사게 되면 높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1%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1억 이하 주택이 건물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세대는 있습니다. 다세대는 이 건물의 10주택이면은 10호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호당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한 호당 다 가격이 따로 있어요. 다가구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다세대는 10주택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럼 한 칸은 과연 얼마일까? 만약에 내가 10억에 이걸 매수한다 그러면 한 칸의 가격은 1억일 수밖에 없죠. 그럼 공시지가가 1억보다 낮겠죠.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 공시지가가 나오겠죠. 더 낮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1억 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록세는 1%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농어촌세도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고요. 지방교육세만 0.1% 때문에 1.1%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법인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분,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처럼 법인을 고민하고 계신 분은 다가구를 사는 게 아니고요. 다세대를 사는 겁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는 외관상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방문하셨을 때 저는 법인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다세대 물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저렴하게 취득록세를 1.1%만 납부하면서 법인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수강생분들도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다세대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을 제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제 영상 보면서 오해가 있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법인의 취득세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법인은 취득세를 12% 무는 게 맞다. 그래서 투자하기 어렵다. 그리고 저 또한 수강생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살 때 12%까지 취득세를 납부해 가면서 투자하라고 권유하지는 않거든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저렴한 주택, 다세대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이제 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시라면 다가구는 이제 보시지 마시고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 건물, 아니면 뭐 생활용 숙박시설,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를 구입하시게 되면 등기가 개별 호수마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이 빛나님 밤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요. 장기 임대 사업자를 하고 계시는데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건물에서 감가상각을 해야 돼서 장단점이 있는데 용주주님께서는 감가상각을 감안하고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는지 궁금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감가상각, 그러니까 세무사님한테 기장을 맡겨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실 때 감면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건물을 예를 들어서 10억에 매입했는데 장부상에 10억이 아니고 매년 5천만 원씩 감가하는 거죠. 이 건물이 낡았으니 점점 감가해 나간다고 장부상이 만들게 되면 그만큼 내 재산의 가치가 하락했으니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말씀하시는 게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시길래 건물의 감가상각까지 해가면서 소득세를 줄여나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 장부상에 10억이었는데 감가를 계속 뭐 5천만 원이 되든 3천만 원인지 계속해서 낮춰서 나중에 팔 때 8억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제가 10억에 팔잖아요. 그러면 워낙 10억짜리 건물을 10억에 팔면 양도 차익이 안 남잖아요. 안 남아야지 정상인데 내가 장부상에 8억으로 감가상각 시켜놨어. 그럼 2억의 양도 차익이 남은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으로 가고 꼭 해야 된다면 아주 조금만 해서 낮추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팔 때 많이 남는 걸로 보여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세무사랑 상담을 해보셔야겠지만 양도시 나중에 내가 팔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듣고 선택하시는 게 좋고 저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 건물의 감가를 감가상각 안 하는 구조로 유지하고 있고 법인 건물로 운영하면서 물론 건물이 낡아서 감가될 수 있겠죠. 감가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건물들이 실제 감가된다기보다도 땅의 지대가 상승하기 때문에 가격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 재산권이 좋아졌다라기보다도 재화들이 모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승되고 있고 내 지대의 땅값은 오르기 때문에 건물의 가격은 감가상각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감가상각시켜서 거꾸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득세를 많이 내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지금 적게 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감가상각을 많이 시켰을 경우에는 나중에 매 도시 내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더 부과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잘 유념해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랑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